지역 격차 심화,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승자는 누구? 지난주 고향에 다녀온 친구가 한숨을 쉬며 털어놓았습니다.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는데 1년이 남도록 연락조차 없대요. 반면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은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팔렸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에 산 집인데 서울은 가격이 올랐고 부산은 떨어졌습니다. 그 친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두 개로 쪼개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다른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쪽은 올라가는데 한쪽은 떨어지고, 한쪽은 매물이 없는데 한쪽은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평생 집 한 채에 의지해온 우리 세대에게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삶과 노후가 걸린 절박한 현실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점점 심화되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격차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보가 중요한 결정을 앞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은 집값이 꾸준히 올랐거나 최소한 유지되었습니다. 좋은 지역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지방은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같은 대도시조차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신도시나 재개발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중소도시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매물은 쌓여 있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급매로 내놔도 팔리지 않습니다. 50대 후반의 한 분이 겪은 일입니다. 전라도 작은 도시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2억 원 주고 샀습니다. 당시에는 괜찮은 가격이었고 나중에 팔면 차익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작년에 팔려고 내놨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중개소 사장님이 이 동네는 팔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이 든 사람들만 남아서 집을 살 사람이 없대요. 1억 원 이하로 내려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분은 계속 말했습니다. 결국 8천만 원에 팔았어요. 10여 년 보유하고 2천만 원 손해를 본 거죠. 관리비며 재산세며 그동안 들어간 돈까지 생각하면 훨씬 큰 손해예요. 그 돈으로 차라리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샀으면 지금쯤 이익을 봤을 텐데 후회만 남았어요.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서울에 투자한 사람들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50대 초반의 한 분은 10여 년 전 서울 외곽의 소형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2억 5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하철이 연장되고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학교도 들어오고 쇼핑몰도 생겼습니다. 그러자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4억 원이 넘습니다. 10여 년 만에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솔직히 운이 좋았어요. 그냥 서울이니까 나중에라도 필요할 것 같아서 산 건데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어요. 친구가 비슷한 시기에 지방에 더 큰 집을 샀는데 손해를 봤어요. 같은 돈을 투자했는데 결과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인구 이동입니다. 사람들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대거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교육, 문화, 의료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전국 인구의 반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지방은 빠르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 20대, 30대가 지방을 떠나면서 지방은 급속히 늙어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살 사람이 없어집니다. 수요가 없으니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더욱 사람들이 떠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도권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집이 부족합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니 가격이 오릅니다. 60대 초반의 한 분이 고향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경상도 작은 도시에 나고 자랐는데 요즘 가보면 너무 쓸쓸하다고 합니다. 어릴 적 친구들이 다 떠났고 거리는 텅텅 비었습니다.
학교는 학생이 없어 폐교되고 상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활기찬 동네였어요. 시장도 북적이고 학교도 반이 여럿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노인들만 남았어요. 젊은이들이 다 서울로 일자리 찾아 떠났어요. 집값도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팔려는 집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어요. 일자리 문제가 핵심입니다. 대기업 본사는 대부분 서울에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에는 제조업 공장 정도만 남았습니다. 젊은이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도 큰 요인입니다. 좋은 대학은 대부분 서울에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부모들은 서울로 이사합니다. 특목고나 자사고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좋은 학원과 교육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때문에 서울로 가는 가족이 많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분이 자신의 선택을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지방도시에 살다가 아이가 중학교 들어갈 때 서울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지방에 남고 자신과 아이만 서울로 왔습니다. 이른바 기러기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방에서는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기 어려웠어요. 대학도 서울에 가야 하니 미리 적응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지방집을 팔고 서울에 정착했어요. 의료 인프라도 차이가 큽니다. 큰 병원과 좋은 의사들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중요해집니다. 아프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곳에 살고 싶어집니다. 이것도 수도권 선호의 이유입니다. 문화와 편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 대형 마트, 영화관, 공연장, 맛집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 모여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런 편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방은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이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지방의 인구는 더 빠르게 줄어들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은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가 지방 균형 발전을 외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지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차별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광역시나 혁신도시처럼 일자리와 인프라가 있는 곳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도시나 농촌은 계속 쇠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차이가 생길 것입니다. 서울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이 경기도 주요 지역입니다. 교통이 좋고 개발이 예정된 곳은 계속 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외곽이나 교통이 불편한 곳은 정체될 수 있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분이 자신의 판단을 들려주었습니다. 몇 년 전 은퇴하면서 지방으로 내려갈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지방은 집값도 싸고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노후를 보내기 좋을 것 같았는데 결국 서울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병원 문제가 가장 컸어요. 나이 들면 아픈 일이 많은데 지방에서는 큰 병원 가기 어려워요. 또 자식들이 다 서울에 있는데 혼자 지방 가면 외로울 것 같았어요. 친구들도 대부분 서울에 있고요. 집값은 비싸지만 서울에 있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지금 지방에 집이 있는 분들은 고민이 클 것입니다. 계속 보유해야 할까요? 아니면 팔고 수도권으로 옮겨야 할까요? 답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실거주 목적이라면 어디서 살고 싶은지가 중요합니다. 지방에서 평생 살았고 친구와 가족이 있고 그곳이 편하다면 굳이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집값이 전부가 아닙니다. 삶의 질과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투자나 자산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지방의 집이 계속 가치를 잇는다면 손실이 커집니다. 특히 중소도시나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이라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팔 수 있을 때 팔아서 수도권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50대 후반의 한 분이 결단을 내린 이야기입니다. 지방에 집이 두 채 있었습니다. 하나는 살던 집이고 하나는 투자용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투자용 집을 먼저 팔았습니다. 손해를 보고 팔았지만 더 손해보기 전에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팔아서 받은 돈으로 경기도에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지방에 있던 것보다 훨씬 작고 오래된 집이에요. 하지만 교통이 좋고 서울 접근성이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오를 거라고 봐요. 지방에 두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어요. 살던 집도 처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 내로 서울 근교로 이사할 생각입니다.
자녀들도 서울에 있고 병원도 가까운 곳이 좋기 때문입니다. 집값 때문만이 아니라 노후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지방을 선택한 분도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분은 서울에서 평생 살다가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했습니다. 서울 집을 팔아서 지방에 큰 집을 사고 남은 돈은 노후 자금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서울은 너무 복잡하고 시끄러워요. 매일 사람들에 치이고 차에 막히고 스트레스만 받았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그런 생활이 싫더라고요. 지방에 내려와서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집값 떨어지는 건 알지만 상관없어요. 그분은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는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텃밭도 가꾸고 산책도 하고 여유롭게 살아요. 병원은 차로 30분 거리에 있어요. 지금까지는 만족해요. 집값보다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